이게 좀 데이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평소에 네.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해외 선교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럼 뭐 적게는 1주, 많게는 한 2주씩 빼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 은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궁금해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ROTC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일직사관이라고 주말에 이렇게 완전 두 개 차고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일직사관을 간부들이 진짜 하기 싫어해요. 근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철원에서 근무했는데 네. 거기 어디 교회 가서 또 지휘했어요. 거기 가서 한 2년 동안 교회 봉사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 일직사관 빼달라. 그러면 밉상이죠. 그렇죠. 밉상이죠. 제가 취한 방식은 주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나 말뚝이다. 1년 내내 나 그냥 세워라. 추석, 설날, 현충일, 광복절 그냥 제가 말뚝했어요. 단 주일날 오전만큼은 나 빼달라. 오후도 네. 나 넣어도 된다. 오후도 넣어도 된다. 그럼 이해가 되죠. 이 용납이 그러니까 되죠. 여기 자기 희생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했어도 저도 제 친구 간부들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다 좋은 사람이어서 저도 뭐 추석 때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먼저 선언을 한 거죠. 먼저 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군대 가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가장 중앙에 있는 불침번. 네. 2시, 4시 있죠. 예. 그 제일 하기 싫잖아요. 그쵸.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아요. 2시, 4시 불침번을 자기가 말뚝으로 섰대요. 그냥. 그 주일날 교회 가려고. 이런 희생을 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크리스찬만 주일날 쉬고 싶은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사람도 주일날 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뭐 주일 성수라기보다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다양한 자기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자기 희생을 담아서 해준다면 네. 나름대로 주변에서도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아마 뭐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 중에서 좀 봤을 때 이 세대가 청년들을 마치 붕어빵처럼 틀에다 넣어서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병도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들어가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이 앞쪽에 영어 단어를 보니까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번역이 이게 있더라고요. Do not conformed to this worl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컨펌 받지 말아라.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뜻인데 컨펌이라는 말에 이 도장 찍다, 찍어내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로 마치 그 붕어빵 찍어내듯이 우리의 사고를 찍어내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을 경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는 더 가져라. 네, 그렇죠. 남이 너를 무시하는 거 가만히 있지 말아라.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은 너를 더 무시할 거다. 경쟁해라. 이겨라. 여행은 1년에 한 번 꼭 가라. 대기업이나 공기업 들어가라.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올려라. 이런 식으로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청년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까지도 찍어내는 거죠. 계속 메시지를 찍어내서 과거에는 그 메시지의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 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4시간 반이거든요. 평균 4시간 반이에요. 계속 찍어내는 거죠. 네.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찍어내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 30분, 그 택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찍어냄을 당하지 않기 위한 어떤 뜻을 정함.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경영자로서 보다 큰 기업 되는 거, 유명한 기업 되는 거, 그 다음에 멋진 경영자라는 그런 명예까지 갖는 거, 네. 이런 뭐 욕심이 있죠. 그게 세상의 찍어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이 세상이 숭상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부터 나는 단절하겠다.
그걸로부터 찍어냄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 네. 그 결심이 우리에게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영향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이 세상의 찍어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 안경 패션과 제가 입은 옷이 이 세상의 찍어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쵸. 그것도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하고 우리가 뭐 수도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나 마음의 뜻을 정해서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우선순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돈을 못 벌고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거는 내가 지키면 살아갈 거야. 나는 업무 시간에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만큼은 내가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뜻을 정함. 그것을 좀 정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마음에서 저희 청년들 그리고 저희 자녀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네. 온라인에서 좀 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네, 그게 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라면 트렌드고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쵸. 좋은 크리스찬이었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 믿음의 선배로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어떤 그 교회가 사회를 리딩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공존하던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이른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이른바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회사에서 신호회 모임하고 네. 회사에서 기도회 하고 회사에서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뭐 이런 거였죠. 그게 이제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쵸. 이렇게 그런 게 일터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일터 사역이죠. 일터에서 사역하는 거죠. 어디 사역? 교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요. 일터에 가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서 사역하는 거. 이게 이제 이른바 일터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리딩한다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좋은 시민이자 좋은 직장인이자 좋은 경영자로서 존재해 주는 것. 존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경적 직장인, 성경적 경영, 혹은 뭐 성경적 판매, 뭐 성경적 카페, 네. 뭐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카페 운영, 기독교 세계관 뭐 직장 이런 식으로 좀 표현도 하는데 저는 앞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적 직장인이 아니라 그냥 좋은 직장인, 그냥 좋은 직장인. 성경적 경영자가 아니라 그냥 좋은 경영자로서 공존하는 거. 네. 이 세상 속에서 공존하는 거.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서 존재해주고 좋은 사람으로서 존재해주는 것이 지금은 일터 사역자의 첫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라는 거죠. 네. 똑같이 회의할 때 똑같이 하고 좋은 회의,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판매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기획자로서 존재해주는 거. 이게 1번이고 그게 다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이 우리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믿는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다음이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1단계에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같이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2단계에서 그들에게 궁금증이 있고 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집을 방문했는데 부부지간에 따뜻한 눈빛이 있고 집을 방문했는데 대학생 자녀들이 아빠 엄마랑 대화가 좋고 눈빛이 따뜻하고 쟤네들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 갈증이 생기는 거죠. 갈증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 네. 커피 한 잔 사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 간증하는 겁니다. 실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난 이래서 참 좋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가 야근할 때 같이 야근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같이 야근해 주고 엑셀 수식 한번 걸어주고 파워포인트 작성할 때 폰트 없는 거 폰트 다운받아서 깔아주고 네. 요거 해주면서 그 다음에 교회 소개해 줘야죠. 아.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집으로 초대하면 제일 좋고 요즘 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집으로 초대하기 어려우면 저녁 식사 같이 해주면서 네.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게끔 그럼 내가 이거 말해줘도 괜찮아? 네. 하고 허락받고 말해주는 거죠. 저는 지나치게 이렇게 약간 표현 좋은 거 그랬지만 공급자 관점에서 자꾸 내 걸 주려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공급자 중심으로 내 걸 팔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 이게 비즈니스의 되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뭐 복음을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주려고 그래 자꾸.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오게끔 하는 1층에서의 삶을 공존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터 사역자이자 일터 선교사, 일터 사역자, 일터 선교사 이런 표현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좀 공급자적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역자 따로 있고 선교사 따로 있겠습니까?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죠. 그러므로 선교사, 사역자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사역자고 선교사인 거죠. 저한테 채용을 지원하거나 저희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면접을 볼 때 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나 개인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농구를 해야 될지 야구를 해야 될지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달리기 연습과 헬스는 열심히 했는데 야구를 하기 위해서 배트를 안 잡아보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안 신어본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야구를 선택해야 배트 잡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죠. 글러브 끼는 법도 가르치고 달리는 법도 가르치고 룰도 가르치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축구를 하기로 결심을 해야 축구화가 어떻게 생겼고 발로 찰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많은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고 싶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고 했는데 종목은 안 정해. 맞아요. 종목을 안 정해. 종목을 정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어떤 것도 깊이 있게 가르치기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일단 축구를 해봐야 축구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야구를 해봐야 배트를 잡아봐야 내가 잘 되네를 알 수 있어요. 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이렇게 기초 체력 운동만 한다고 자기 실력이 느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이웃의 요청이 있거나 내가 보이는 어떤 기회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해봐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원래 실제로 해봐야 최악의 경우 축구를 한참 해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 네. 야구장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축구장에서 3개월, 야구장에서 3개월 보낸 사람이 네. 밖에서 달리기만 6개월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험도 풍성하고 성공과 실패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 경영 컨설팅 또는 비즈니스 필드 혹은 기획, 전략, 인사, 교육 이런 파트가 연관 파트들이에요. 네. 저희랑. 그러니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직종에서 들어가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특별히 가인즈에 지원하셔서 인턴을 해보시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할 수 있고요. 아주 쓴맛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와 이게 쓰지만 이걸 먹어보면 내 몸이 좋네 하면 버티면서 가면 돼요. 네. 아니다. 그럼 뭐 다른 거 해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남잖아요. 그렇죠. 좋은 실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기장으로 들어가셔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지 구장으로 좀 들어가시면. 오늘 여기 온 목적 충분히 달성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